투자 부진과 주력 산업 경쟁력 악화,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심지어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흐름 딱 짚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선진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나홀로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 이게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그래서 수출만 해도 지금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반면에 그 내수만 지금 나홀로 또 얼어붙고 있는 그런 또 기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호황인데 나 홀로 불황이다. 그게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내년 전망이 올해보다 더 어둡다는 겁니다. 이 OECD마저도 지금 강한 경고등을 켰는데 향후 6개월 이후에 경기 흐름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추세적으로 이제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원래 올해 이제 성장률 3.0%로 이제 예상을 했다가 2.7%로 지금 하향 조정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한국은행 경우에도 올해 두 차례 지금 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3.0에서 2.9, 거기서 또 지난 18일에 2.7까지 지금 이제 퍼센트를 낮춘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OECD는 일단 내년은 2.8% 정도로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만약에 거기서 추가로 더 떨어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2.6%, 2.5%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이제 그 불황이 더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좀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수출은 호조를 그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런데 내수가 정말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수 시장 회복에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일 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내수 시장은 결국은 이제 민생 경제를 이야기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지금 한파 중에 한파를 좀 이제 맞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거나 또 그렇게 위기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약간 논란이 있어서 청와대가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1년 동안에 13번 차례 만났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만나가지고 안 되죠. 더 지금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매일 아침에 차담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내수 시장의 문제라는 것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과거에 이제 사실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거 청와대 워룸에서 개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위기감,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고용 시장입니다. 각종 일자리 대책에 들인 예산만 해도 5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취업자와 실업자 등 주요 고용 지표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장기 실업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최고 수준이고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안 됐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탱을 이제 해주는 효과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그나마 지탱 효과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또 50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기 실업자가 15만 2천 명, 네. IMF 구제금융 직후 그러니까 2000년에 14만 2천 명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 지난해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5조 원이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조 원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실업자의 증가 속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 단기 일자리 방안도 꺼냈는데요. 사실 이것 또한 고용 여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언발에 이제 오줌 누기 식인데 네. 그 언발에 오줌 넣으면 당장은 약간 좀 온기가 돌죠. 하지만 사실은 더 추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이 더 꽁꽁 어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재정 투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 대기업의 그 수출로 해서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고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저소득층의 뭐 복지라든가 뭐 임금 보전 이런 쪽으로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낙수 효과가 없는 이 경제 구조의 개선에도 더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둡고요. 경제 동력을 찾는 게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이 시장에서 수출도 그렇고 내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딱 한 부문만 지금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산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가 좀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뭐 1,000억 달러 이게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방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의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비 업체의 시장 점유율도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18.2%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후방 업체들을 키워야 낙수 효과가 예. 커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테스트베드 설치라든가 R&D 투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눈을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 지금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본다면 대기업은 잘 가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더라도 그 후발업체들, 결국 이제 후방업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런 쪽에 R&D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또 일거리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 사실은 인력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이 절박감을 좀 느껴서 속히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